안녕하십니까. 유교 아카데미 4차 강연을 맡은 이영성입니다. 저는 현재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에서 19세기 중후기 호남에서 크게 활약하신 노사 기정진 선생의 직전 제자와 삼전 제자 그리고 사전 제자들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문불여 장성이라고 한 것은 16세기에 활약하신 하서 김인우 선생과 고봉 기대승 선생, 그리고 19세기 활약하신 노사 기정진 선생의 학문이 뛰어났기에 이렇게 회자된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고장에서 여러 선생님들을 직접 뵙고 함께 유교 사상을 담론한다면 큰 영광이겠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는 것이 매우 아쉽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훗날 대면의 기회가 있으면 화기애애한 담론을 펼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고대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 인물은 동호 조이곤입니다. 조이곤은 장성에서 가까운 고창 출신으로 노사 선생의 직전 제자이면서 사후 고산사에 배항된 인물입니다. 오늘 큰 강의 주제는 동호 조이곤의 처사적 삶과 천리 지향 양상입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강의 주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적 강의 주제로 첫 번째는요, 동호 조이곤의 약사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이곤이 동호정을 짓고 동문들과 시문을 교류하고 후학을 양성하면서 처사적으로 살았던 삶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승을 모시면서 여러 가지 기록한 측면, 그리고 그러한 기록과 다양한 글을 통해서 노사 계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도를 향하기 위한 효제 충서의 실천적 양상을 보겠습니다. 맺는 말은 결론의 주요 내용을 뽑아 읽는 것으로서 맺을까 합니다. 먼저 동호 조이곤의 약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동호 조이곤은 고창군 검암리, 현재 월암리에서 1832년에 태어나서 189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본가는 창녕이고 자는 사홍이며 호는 동호입니다. 그의 부친은 조현이이고 모친은 죽산 안씨입니다. 조이곤은 타고난 자질이 맑고 매우 총명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또는 동기간에 우애하는 성품이 많아서 많은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그의 행동은 다른 아이들과 매우 다른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려서 아이들과 섞여 놀이할 적에는 의젓한 대인의 기상이 있었기에 주변 사람들은 매우 애주강에 여겨 돌멩이 가운데 옷과 같다고 하여 어렸을 때 이름을 돌석자를 써서 석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어려서 배워야 할 여러 서책을 배운 뒤에 10세 때 향리에서 강학하던 오천 고재만 선생에게 나아가 수학하였습니다. 선생에게 여러 제자들이 수학하였는데 특히 조이곤을 가르칠 때는요, 조이곤이 독서를 매우 좋아하여 공부할 것을 독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그의 행동 거지가 매우 자중하여 때에 알맞은 도리를 지키었기에 스승이 유달리 보았다고 합니다. 고제만에게 5년 정도 공부를 착실히 공부한 다음에 다시 장성으로 공부하게 갑니다. 16세 때 장성에서 강학하던 노사 기정진 선생에게 나아가 학문을 닦았습니다. 당시 노사 선생은 송시열의 춘추 의리정신을 계승하며 리중시적인 학문을 창도하고 서양의 사특한 세력을 물리치는데 크게 활약했습니다. 조이고는 스승의 이러한 학문적 태도를 따르면서도 부모 모시기를 매우 극진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스승이 삶을 마감하는 1879년까지 33년 동안 스승이 가장 가까이 지근해서 학문을 익히면서도요, 여러 서책을 배웠는데 그 서책들마다 은미한 뜻을 고고하는데 매우 힘썼다고 행장에는 보입니다. 그러다가 조이고는 광산 김씨 김문숙의 딸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21세 때 아들 석큐를 보았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된 그는 이제 분가가 돼서 고창의 동쪽에 있는 반등산, 현재는 방장산으로 불립니다. 그 반등산 자락에 초가 몇 칸짜리를 짓고 동호라는 편액을 걸고 학문에 임하고 가정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동호정에서의 처사적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사진은 동호정의 옛 모습은 아닙니다. 처음에 지어졌던 동호정은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습니다. 10년 뒤에 다시 세워졌다가 그 이후로도 몇 차례 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팔짝 지붕의 호참화로 정면 4칸, 측면 2칸입니다. 그런데 동호정사로도 불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동호정사에서 후학을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처음 동호정사는 석정리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석정리 온천 개발, 골프장 건설로 인해서 현재는 월산리로 옮겨졌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현의 글씨는 해서와 예서의 조화체로 대원군 석파 이해하응이 쓴 작품입니다. 고창의 동호정은 대원군이 써준 정자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그런데 동호정은 주변이 물과 돌, 폭포와 연못이 별천지를 이룰 만큼 뛰어난 경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어졌을 때 조이고는 그 주변 환경과 동호정에 있는 곳을 시 한 수로 표현하였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석 동강 사친이 여금 최한 고힌 하로다. 타일 상심 방장하에 중림 결처 시오가로다. 한 구절씩 읽으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수석 동강 사친이 물과 돌 동쪽 산등성이 정이 사치스러우니, 이 말은요, 물과 돌과 동쪽의
산등성이가 너무나 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것을 사치스러움으로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구절을 보겠습니다. 여금최한 고희나로다. 오늘에야 벗들이 멀어질까 가장 한스럽네. 동호정의 주변이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요. 여러 벗들이 찾아오기가 매우 거북함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구절을 보겠습니다. 타일 상심 방장하에 다른 날 방장산 아래 서로 찾을 적에, 이렇게 한스럽게 여겼지만 언젠가는 벗들이 찾아올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 방장산 안에 찾을 적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마지막 구절이요. 중림 결처 시오가로다. 대나무 숲 빈 곳 우리 집이라네. 벗들이 찾아올 때 빨리 찾아오도록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주면서요. 중림 결처 대나무 숲 빈 곳이 우리 집임을 명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동호정은 중간에 화재로 소실되었고 10년 뒤에 언덕 아래로 옮겼다가 다시 언덕 위쪽으로 삶의 터를 옮기려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승 기정진 선생은 제자가 동호정을 지어 옮겨간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미리 동호기를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스승이 지어줬던 동호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화면에서 보시는 붉은 글씨 내용은 노사 선생이 말씀하신 겁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집을 하면 동쪽에서는 서쪽으로 집을 하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말한다면 천하에 마침내 동쪽이 없는 것이니 그렇지 않은가. 이 구절은요, 일반 사람들이 모두 일반적으로 동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쪽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동쪽이 달라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의 동쪽은 노사 선생께서는 무의미함을 역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에서 동호 조이곤이 어떻게 해가야 할 것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내 몸을 세워 동쪽을 찾는 자는 천만 명 속에서도 항상 자기 자신이 있음을 안다는 뜻이고, 남의 말을 수용하여 동쪽으로 삼는 자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남을 따른다는 뜻이니 나는 사홍이 면할 줄을 안다. 여기에서 사홍이라고 하는 것은 동호 조이곤의 자입니다. 이 글의 뜻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일반적 의미로 주장하는 편견에서 벗어나 자기 주체적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기를 희망하는 노사 선생의 암묵적인 뜻입니다. 특히 주역에서 동쪽의 의미를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모든 만물이 동방에서 나온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상기한다면 그저 일반인들이 말하는 동쪽의 의미에서 벗어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만물을 생성하듯, 동쪽에서 만물이 생성해서 나오듯 자기 자신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해가기를 바라는 듯 합니다. 이 말을 동호 조이곤은 명심한 듯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호 조이곤은 동호정을 다시 짓게 됩니다. 동호정이 새롭게
단장되자 스승의 글에 견주어 문답체로 조익원이 동호기를 지었습니다. 똑같이 스승의 기문과 제자의 기문의 제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문답체로 되어 있는데 이 문답체는 동호 자신이 하는 듯 합니다. 어느 객이 동호정이 건축이 없는데 1970년 스승이 먼저 기문을 지은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조익원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연을 벗삼아 동호정에 의지한 지가 20년에 가까움을 말하면서 그 주변 골짜기 일대가 모두 동호정이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언급했지만 내가 동호정을 지은 것은 그저 태만한 마음을 다스리고 참다운 이치를 추구하자는 것이지 단순하게 자연을 벗삼아 좋아하는 일만 하려는 것이 아님을 역설하기도 합니다. 특히 또 그 객이 또다시 이러한 말을 말합니다. 스승이 사람들의 편견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새로움을 창출하기를 기원하였던 기문 내용을 들어 조익원에게 다그칩니다. 당시 그 글 속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스승이 명명한 동호의 의미를 받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통해서 동호정에서 조익원은 여러 벗들과 서로 교류하기도 하고 후학을 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동호정에서 학문의 교류와 후학을 양성하였는데요. 당시 어느 날 가을철의 풍경을 한시 한수로 표현하였습니다. 한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화청천포 아강이니 산중일락교 수장이리요 동수낙엽 환이하고 객포환화 숙월방이로구나. 청고양붕 시대적이요 천년활계 만재상이로구나. 가인휴설 전무확이요 추숙임원 과라향이로구나. 한 문장씩 읽어가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음화청천포 아강이니 우리 맑은 샘물 마시며 그 동호정에는 샘물이 있는데 지금도 샘물이 밝습니다. 그런데 그 맑은 샘물을 마시며 산등성에 오르니 산속 숨은 즐거움 산중일강 교수장이리요. 산속 숨은 즐거움 누가 뛰어날 것인가 따져보겠는가. 누구도 따져보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동수낙엽 환이에요. 어린 아이 낙엽 거두어 울타리 밖으로 돌려보내고 동호정이 있는데 낙엽이 떨어지니까 그 낙엽을 밖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손님 국화꽃 흡족이 여기며 달 곁에 머무는구나. 이 표현은요. 객포 환화 숙월방 이로구나. 손님 국화꽃 흡족히 여기며 달 곁에 머문구나. 찾아왔던 손님은요. 한화
한화가 거기 철한자 꽃화자가요 국화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국화꽃 향기에 흡족하게 여기는 것을 배부를 표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흡족하게 여기며, 그리고 창밖을 보니 달이 보입니다. 그래서 달 곁에 머무는구나로 표현했습니다. 천고 양붕 시 대적이요 천고에 어진 벗은 때로 훌륭한 성인의 서적을 대하는 것이고, 10년 활계 만 재상이로구나. 10년의 살림살이는 늦게나마 뽕나무 심는 것이로구나. 옛날에는 뽕나무 심는다는 표현은요, 농사와 그 다음에 뽕나무를 통해서 비단을 짜니까 이 뽕나무라는 그 한시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가인 휴설 전부하기요. 집안 사람들 휴설이라는 말은 말하지 마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전부학 밭에 수확할 것 없다고 말하지 마오. 그 다음 표현이 풍년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추수 임원 과라향이로다. 가을철 풍년으로 동산 숲의 과일과 열매 향기롭구나. 이렇게 칠언율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칠언율시로 표현을 했는데요, 가장 멀리에 있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다음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요, 경상도 진주 출신 월고 조성가입니다. 그 조성가는요, 동호정을 방문하고 조의곤이 지은 시의 차운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문자는 똑같습니다.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정초체 반등강인데 월호 풍령 의미장이로구나. 식장 관어 방 소반이요 안건 청조 유인방이로구나. 천추 상우 간 서사요 수묘 생애 부자상이로구나. 취후 무금 환 자락이니 만정 화과 일 정약이로구나. 한 문장씩 읽으면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멀리 반등산 산등성이에 누정이 있는데, 유정이라는 말을 마지막에 해석했습니다. 초체라는 것은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반등산 산등성이엔 누정 하나 있는데, 동호정 하나 있는데, 월호 풍령 음이장이로구나. 월호 달빛이 비치는 문을 말합니다. 풍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령자가 난간령자입니다. 격찬 령자. 그래서 바람 부는 난간엔 음이 심장하는구나. 여러 가지 뜻을 의미하는 것이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식장 관어 반 소반이요. 식장 관어 방 소반이라는 거꾸로 해석했습니다. 네모진 연못 뚝에서 지팡이 식장이라는 건 지팡이를 짚는다. 관어 물고기를 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모진 연못 뚝에서 지팡이 짚으며 물고기 관찰하고, 안건 청조 유림방이로구나. 여기도 거꾸로 해석했습니다. 안건
안건이라는 말은요, 두건을 살짝 걸치는 말입니다. 청조라는 말은요, 새소리를 듣는다는 말입니다. 유림유라고 하는 것은요, 유자가요, 검풀을 유자입니다. 그래서 검풀은 숲속 곁에서 두건 젖히고 새소리 듣는구나. 앞에서 식장, 관업, 방, 소반이라는 표현은 시각적인 효과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 문장은 검푸른 숲속 곁에서 두건 젖히고 새소리 듣는구나. 이것은 청각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천추, 상우, 간, 서사요. 천추의 세월, 숭우, 벗을 숭상한다. 벗을 숭상하며 책과 역사를 보고 통시적, 시대의 통시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묘 생여의 부자상이로구나. 수묘, 몇 반리랑입니다. 몇 반리랑의 생활은 삼뽕나무와 뽕나무에 붙였구나. 이것은 뽕나무와 뽕나무를 말하는 것은 농사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경야독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취후 묵음 환자락이니 만정화가 일정향이로구나. 취후, 술 취한 뒤에, 이게 술을 취했으니까 묵음, 어루만질 무자입니다. 검은 거 금자, 검은 거를 어루만진다. 옛 선비들은요, 검은 거가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공자님이 검은 거를 연주했기 때문에 선비들에게도 검은 거가 있었습니다. 취유묵음, 술 취한 뒤에 검은 거 어루만지며 도리어 스스로 즐거워한답니다. 스스로 즐거워하노니 만정화과 일정향이로구나. 만정, 뜰에 가득한 화과, 꽃과 과일, 일정향이로구나. 날마다 받칠 정자인데 여기는 뽐낼 정자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날마다 향기 뽐내구나. 월고 조선가도 노사 기정진 제자 가운데 아주 뛰어난 제자인데 그 멀리 진주에서 고창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머물며 벗과 벗들이 시로 창수한 것을 보면 얼마나 우정이 깊었는가를 엿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조이고는 동호정에서 학문을 연마하였는데 과거 지향적인 학문보다는 오로지 자기 인격을 도와야 하는 처사적 학문 또는 그러한 삶을 일관하였습니다. 그러한 삶을 일관하면서도 동학이라든가 지인들과 교류하였는데 장흥 출신의 남파 이희석, 같은 향리 출신 노동마을의 농아 박종구, 순창 출신의 삼석 기기진, 경상도 합천 삼가 출신의 애산 정재규, 나주 출신 후석 오준선, 그리고 지인으로는요 오산 후학 김수익, 송은 한진석, 광산 이윤웅 등이 과 교류하였습니다. 그러한 동학이라든가 지인들이 찾아서요 조이군이 지은 동호 원운을 차윤하여서 시를 많이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조이곤도요 동호정의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시 25수로 읊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처사로서 성현의 글을 읽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또한 지인들과 교류도 하고 그리고 후학을 양성하였는데
그 후학은 29명이나 됩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교재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들 조석규는요, 그 아버지의 일대기를 가장에다가 담았습니다. 그 가운데 간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오로지 자기를 위하는 공부만 닦았다. 경서와 제자 백과서를 널리 고찰하여 깊이 완미하고 지극히 연역하며 성현을 독실하게 믿고 그 의리를 강마하였다. 무릇 선생께서 가르쳐 주시며 고사를 말한 것과 책을 보며 마음에서 이해하였던 억구들은 모두 차기로 만들어 말하기를 총명은 둔한 분만 못하다라고 하였다. 쌓여서 책이 되었는데 아버지께서 의로움을 봄이 정밀하면서도 깊고 이치를 분석함이 분명하였으며 청빈하며 단박한 생활에도 애써 공부하여 넓고 바르며 음미하고 정밀한 것이 모두 이 책에 실려 있는데 그 강건 정대함과 순근 환함의 전체를 또한 곁에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쩌면 아들이 지근해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한 듯 합니다. 그런데 조이곤은 1873년 42세가 되던 해에 손자 조덕승이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버지, 손자 이렇게 3대가요 전체적으로 학문을 했습니다. 근데 조이곤은 손자가 4살부터 되던 해부터 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손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23세 때부터 또 기우만과 송사 기우만과 면함 최익현에게 나아가 성리학을 배우고 우리 고창의 후진들과 인근의 후진들을 양성하는 데 힘썼다고 합니다. 특히 조부의 묘갈명은 그가 25세 때 충북 청양에 살던 최익현을 찾아가 이렇게 부탁하였고 그 다음에 1899년 노사 선생의 문집이 간행에도 힘썼다고 합니다. 조부의 유집인 동호 융효도 간행하여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논문을 쓰기도 합니다.